지금까지 여러가지 모델링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들 오브젝트는 자동차 어려운 자동차가 아니고 장난감처럼 간단한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자동차의 형태 이미지를 찾도록 합시다. 어떻게 인터넷에서 로우 폴리, 자 로우 폴리라고 치시면 됩니다. 로우 폴리, 꼭 이걸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종류가 참 많죠, 그죠? 이런 차들 모양이 많은데 조금 이쁜 걸로 선택하시거나 혹은 내가 도전하고 싶은 형태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모델링 하도록 해봅시다. 저는 PPT랑 똑같은 이미지로, 자 다운받아 이미지 저장, 자 맥스 로우 폴리 카 이렇게 해서 자 저장했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맥스를 일단 실행시킨 상태에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팅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렌더 세팅 들어가셔서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 그 다음에 스캔9 렌더, 물론 킥실버 하드웨어 렌더도 괜찮은데 이제 약간 이제 질감적인 부분을 할 때는 스캔라인 렌더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DTV 한장, HDTV 1920 1080 쭉 내려서 저장 경로 바탕화면에 맥스 로우 폴리 카 이렇게 하고 JPG 세이브 퀄리티 오케이. 자 요거 이제 꺼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버전이 올라갈수록 이게 렌더러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들으셔가지고 뭐 보시면 다른 걸로 매트리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리셋 매트리얼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나중에 하나씩 하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저는 이 매트리얼 때문에 고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피지컬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피지컬 매트리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피지컬 렌더 해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택하셔서 피지컬 말고 일반적으로 스탠다드로 해놓고, 그죠? 지금 스캔 라인에 스탠다드 있죠, 그죠? 이걸로 오케이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때마다 매트리얼 선택해서 스탠다드로 바꿔주시면서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이 다운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뭐 도면은 아니니까 도면처럼 혹은 참고 이미지처럼 쓰려고 하는 거니까 플레인을 살짝 깔아서 세그먼트 1 이렇게 주시고요. Alt W, 자 스탠다드 스캔라인 스탠다드 오케이. 자 디퓨저 비트맵 바탕화면에 맥스의 자동차 이미지 로우 폴리 오픈. 자 이미지 적용, 그 다음에 프리뷰. 자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UVW 맵. 자 모디파이 가셔서, 저는 밑에 아이콘 꺼내 놓는다 그랬죠, 그죠? 모디파이 가셔서 UVW 맵, 그 다음에 비트맵 핏 선택
오픈 하면 자 약간 이렇게 됐다 그죠. 자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기즈모를 선택하셔서 스케일에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동도 마찬가지 기즈모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 매핑된 이미지를 스케일이나 혹은 회전이나 혹은 무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풀려지면 자 전체 플랜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고민하시면 선택하셔야 되겠다 그죠. 우리 참고만 할 거니까 일단 뒤로 자, 좀 빼놓고 매트를 빼고 자 이건 참고 도면입니다. 참고 도면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이미지를 갖고 왔으니까 자 도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기본적으로 항상 도형을 제작할 때는 내가 이 녀석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박스를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박스 약간 길면서 위로 이 정도의 두께 그죠. 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갔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앞으로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디를 쪼갤 건지, 예를 들어서 요 지금 탑승되어 있는 유리창 요 부분을 위로 올릴 것 같으면 미리 내가 F4번 눌러서 세그먼트 보이게끔 해주고요. 자, 미리 요렇게 하나 두 개 크게 한번 나눌 수 있으니까 미리 요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옆에 보면 이렇게 꺾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이게 있으면 한꺼번에 작업이 아니라 일일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 메인 형태에서 잡아 주시고 사이즈는 조금 정리를 합시다.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계산을 했을 때 그죠? 정리를 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형을 만들었어요. 도형을 만들고 이 녀석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Convert to Editable Poly로 갑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작업을 하기 위한 점 선면의 구조 1번 2번 3번 버텍스, 엣지, 브로더, 폴리곤 1, 2, 3, 4번 엘리먼트가 전체적으로 그거죠. 전체 선택하는 거 5번. 자 이렇게 해서 구조적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들어가셔야지만 작업할 때 많이 편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양옆에 꺾인 걸 먼저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엣지를 합니다. 단축키 2번 눌러서 엣지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컨트롤 키 눌러서 반대쪽 선택 복수 선택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요. 꺾어야 되죠. 꺾는 명령이 뭐였죠. 챔퍼 맞습니다. 챔퍼. 자 옆에서 찾아도 됩니다. 여기 챔퍼라고 있죠 그죠. 챔퍼라고도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챔퍼에서 바로 명령하기보다는 항상 세팅창 열어 두시고 세팅창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면서 자 이렇게 자 비례를 잘 인식하고 작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중에 또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확인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 꺼야 되죠. 이거를 항상 꺼야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잘 보이게.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길이가 길건 짧건 간에 그죠? 구조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점이다 선이다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점이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점 눌러주면 버텍스 눌러주면 앞에 선택해서 길이 조절 가능하죠 그죠. 뭐 위아래도 가능하고 근데 만약 여기 중간에 꺾기가 있으면 거기서는 끝나고 고까지만 올라가니까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도형에서 가장 뭐가 우선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조절해 놓고
좀 얇다 싶으면 이렇게 전체적 구조를 보고 두께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정에 관련돼서 하는 방법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자. 점, 선, 면 어떤 걸로 할 건지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꺾였으니까 여기 있는 뚜껑을 한번 올려 봅시다. 뚜껑 엣지를 선택하시고 뚜껑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면이 필요하겠다. 그죠? 면 잡는 방법이 뭐였죠? 추가로 면 넣는 방법 커넥트. 그죠? 자, 커넥트인데 사실상 요 위에 있는 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수 선택 여기다 자르면 되겠다. 그죠? 자, 커넥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커넥트 세팅창 여시면 자, 한 개 자르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잘라야 돼요? 하나 둘 크게 올려야 되니까 두 개. 그러면 두 개인데 뒤에와 앞의 길이가 다르니까 자, 이걸로 움직여서 자, 위치를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왕이면 40. 자, 확인 다 되고 나면 자, 느낌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커팅하는 거예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자, 요 녀석 위로 올려야 돼요. 올리는 방법이 뭐였죠? 확장시키는 방법은 네, 엑스트루더입니다. 엑스트루드. 근데 선을 올릴 건 아니죠. 이렇게. 그죠? 면을 올릴 거니까 단축키 4번. 자, 폴리곤이 되어 있다. 그죠? 폴리곤을 선택. 조금 좁은 듯한 느낌 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거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정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느낌 나서 넓게 잡아주시고 수정 가능하니까 절대로 두 개 같이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폴리곤. 자, 앞전에 선택되어 있는 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고 방법들을 조절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베벨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익스트루드는 그냥 올리는 거고 베벨은 올려서 조금 모아주는 거죠. 그냥 익스트루드를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내가 익스트루드를 명령을 주고 자, 위로 쭉 올립니다. 적절하게 자, 올려서 확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케일로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고 뭐 조금 뒤로 빼고 싶다. 무브 툴 선택하셔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베벨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베벨. 자, 일단은 올리고 그 다음에 모아주고. 자, 베벨과 익스트루드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잘 고민하시면 일단 한 번 더 해야 될 것들을 줄여준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내한테 편리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모델링 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 조금 내렸으면 좋겠네. 그럼 195. 오케이. 155. 마이너스 15. 확인. 자, 위에를 조금 더 좁히고 싶다. 그런데 이쪽만 좀 당기고 싶다. 그럼 점을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뒤에 점만 선택해서 조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앞으로. 이것도 하고 싶다. 그럼 뒤로 같이 조금 뒤로 당기고 싶다. 당기면 되는 거예요. 이 에디팅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매우 쉽게 점, 선면 어떤 건지 선택을 하셔서 수정을 가능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자, 이거 창문 잘라야 되겠죠. 여기 위에 빼고 여기에 지금 두 개의 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커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커팅하는 방법은 물론 나이프를 이용한 컷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엣지 선택 여기
뭐 바운드도 한꺼번에 할 거니까 선택, 복수 선택, 컨트롤 키 눌러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커넥트 두 개 다 그죠? 우리 앞전에 했던 게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0 해주시고 1 하나만 자 이렇게 됐다 그죠? 확인 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창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프레임이 있고 창문이 있으니까 각각의 창문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면을 쪼개놓은 방법이 뭐가 있었죠? 네, 인셋. 자, 이거는 폴리곤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4번. 자, 여기. 창문은 다 선택이 돼요. 뒷창문도 마찬가지고, 반대쪽 창문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인셋. 자, 눌러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셋의 기능 중에서 자,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안에 이렇게 바로 요거죠, 그죠? 자, 지금 누르고 있으면 그룹과 바이 폴리곤이 있어요. 그룹은 말 그대로 전체 면을 선택한 것들을 통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인셋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그룹으로 돼 있다, 그죠? 그룹으로 됐을 때 인셋의 수치를 적용하면 통으로 이런 식으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가 선택한 면들이 하나로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 폴리곤 해주면 각각으로 인식합니다. 각각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편하게 그죠? 다르게 해서 프레임을 적절하게 바로 각각의 프레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셋에서 이런 지금 화살표 있는 것들을 눌러보시면 분명히 익스트루드도 있었어요. 익스트루드도 많고 물론 복수 선택을 했을 때 그룹과 바이그룹, 바이폴리 이걸 잘 이해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는 정확하게 입력할게요. 5 할게요. 5. 그래서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창문이 들어갈 창문 선택된 상태에서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고 나면 이 창문을 안으로 쏙 넣어야 되겠다. 그죠? 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밖으로 나와 있는 거를 전체를 안으로 조금씩. 지금 두께가 5니까, 그죠? 5니까 5의 반 마이너스 25, 2.5. 이렇게 해서 두께가 5니까 반만 집어넣었어요. 아니면 5 두께 그대로 다 집어넣어 봅시다. 5 마이너스 5 안으로. 자,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부딪히니까 이걸 딱 맞추려면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인. 자, 기본적인 창문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바퀴 위치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합시다. 바퀴 위치를 잡아보기 위해서 일단 바퀴의 외형 모양을 만들 건데 뭘로 만드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모델링 방법 중에서 튜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편하겠다, 그죠? 자, 튜브 요거를 프론트 뷰 3 9. 자, 이렇게 프론트 뷰 보니까 프론트에서 보니까 몸통이 조금 낮은 듯한 느낌도 있다,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디파이 가셔서 버텍스로 아랫부분만 선택해서 조금 확장시켜 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바퀴 부분을 만들 건데 이게 이제 선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새로 크레이트에서 튜브. 자, 클릭.
클릭, 두께 클릭. 자, 퍼스펙티브로 돌아와서 무브 툴로 밖으로 뿅. 자, 끄집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바퀴에 보호하는 그 부분이죠, 그죠? 그럼 바퀴가 들어갈 거 고민을 해서 충분히 크기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여기 지금 옆면에 세그먼트는 필요 없으니까, 자, 옆면에 세그먼트가 5가 되어 있다, 그죠? 1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께도 요거는 이제 바퀴 보호대, 요게 밖에 라인, 크기는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두께다, 그죠?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 나도 상관은 없으니까. 자, 수치를 자, 입력을 해서 정리를 눈으로 본 거에서 정리하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자, 편하게 자르기 위해서 요 횟수를 조금 올려볼게요. 자, 수직되는 부분이 생겼을 요까지 가슴에 요게 18, 19 요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무난하게. 자, 다시 퍼스펙티브 가셔서 밑으로 조금 내려주시고, 자, 이 녀석의 구조를 정리를 할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터 투 에디터블 폴리. 자, 면 선택하셔서 측면에서 요 밑에 것까지 딜리트. 프론트 뷰 가봅시다. 오케이. 자, 요거를 다시 풀어주고 무브 툴로 이렇게 정리. 조금 앞으로 나와도 되겠다,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를 다양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바퀴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바퀴가 들어가려면 요 지금 몸통에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웠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뚫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브로더로 바꾸고 캡 막아주고, 마찬가지 여기도 브로더로 선택 캡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형태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위치를 잡고 쪼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쪼개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커넥트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커넥트는 일단 풀어야지만 다른 오브젝트 선택이 쉬워지고, 자, 엣지에서 여기 마찬가지 반대 것까지 같이 여기까지, 그죠? 위에 여기는 필요 없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커넥트를 해보겠습니다. 커넥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커넥트. 여기에 지금 하나 생겼다, 그죠? 하나 생겼는데 둘, 그 다음에 모아주고 중간에 모으는 거고요. 여기에 위치 잡아주는 겁니다. 자, 모아주기, 끝과 끝을 모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위치고 끝과 끝을 모아서 다시 위치 당겨주고. 자, 프론트 뷰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정면에서 좀 모아서 가고. 자, 여기 들어갈 거니까 충분히 요 라인, 요 끝에 라인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끝에 라인만 잘 맞추시면, 조금만 마이너스 40, 커지네요, 그죠? 마이너스 그러면 50, 자, 45, 마이너스 45. 자, 이렇게 해서
200 하니까요. 다 위치가 딱 정확하게 되겠다. 그죠? 두 줄. 자, 두 줄이 아니, 두 줄로 일단 구조를 이렇게 잡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확인 위치 잡았고요.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반대쪽도 됐나 확인하시고, 그리드 G 눌러서 잘 안 보이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파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정하기 위해서, 자, 여기 선택. 자, 반대쪽도 같이 할 거니까, 선택.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커넥트. 이번에는 한 개. 일단 00 하셔가지고, 자, 엔터 치니까 안 되겠죠, 그죠? 커넥트해서 엔터 치면 안 되고, 자, 라인에 선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만 요렇게 돌릴 거니까 거기에 감안하셔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맨 위에 게 최종적으로 여기 가릴 수 있게끔 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5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반대도 됐나 확인하시고 확인.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또 라인을 꺼서 여기 곡선 처리를 해서 쏙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풀어주시고 요거를 잠시 안 보이게 합시다.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자, 눈가리 꺼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 자, 이 녀석 여기에 추가적으로 면을 쪼갤 겁니다. 쪼개는 방법은 반대까지 가야 되니까 2번 엣지로 선택하셔서 하나, 둘, 여기 그래야지만 요렇게 끊기니까, 그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커넥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홀수로 갑니다. 왜냐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릴 거니까. 좀 더 각이 져 보이게 하려면 수치를 적게 하시면 되고요.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각을 수치를 많이 올리시면 되는데, 많이 할수록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게 좀 넓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자, 5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쪽도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죠? 5개 확인 체크.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버텍스입니다. 버텍스로 조절을 해서 이 녀석을 요렇게 파지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자, 단축키 1번, 자, 프론트 뷰 가셔가지고 밑에 전체 선택 쭉 올리기, 그 다음에 요거 올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기. 조금 더 올릴 거예요. 이거. 자, 요래 놓고 이 녀석을 조금 더 간격을 조절해서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칭적인 점을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그죠? 이렇게 스케일 툴로 무브 툴로 좀 내려주듯. 맞아. 이거는 위에가 선택되면 안 된다. 그죠? 요거 밑에만 선택돼서 조금 내리고, 다시 선택, 스케일 툴로 조금 더 벌어지기. 이 녀석도 선택, 조금 더 벌어지기. 아니면 좀 더 모으고, 요 밑에 요거만 무브 툴로 조금 올려주고, 각지게 부드럽게 원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요거 퍼스펙티브로 자, 확인합시다. 자, 이렇게
쭉 파졌다, 그죠? 나중에 여기에 우리가 둥근 바퀴를 넣을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거 외형적인 느낌을 돌아가게끔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한번 진행해 봅시다.